자, 안녕하세요. 자, 22 모의를 푸는데요. 요게 최신 유형의 중고점, 기준점이에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성균관대를 대비하면 됩니다. 자, 성균관대 1번 문제를 보면 제시문 1부터 3까지. 제시문 개수가 줄었어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에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 우리한테 명령어를 기억해 보세요. 명령어가 뭐죠? 분류를 하래요. 어떻게? 두 입장으로. 자, S, V, O입니다. 자, 우리한테 서술어, 명령어는 분류하세요. 이거예요. 무엇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세요. 두 입장으로 분류하세요. 분류를 두 입장으로 하는 거죠. 두 입장으로 분류하세요. 두 입장으로 분류합니다. 무엇을? 제시문 1부터 3까지 제시문을. 자, 근데 누가 하나요? 네가 하나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돼야 되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가지고 두 입장으로 분류하는 거니까 국가가 주체, 개인의 자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분류하는 거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제한하면 안 된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요걸 맞춘 사람 손 들어봐. 맞췄어? 오, 좋아. 그러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일단 맞췄어. 제한하면 안 된다.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대칭을 잡아냈어. 근데 요거 잘못 잡아내는 학생들은 어떻게 잘못 잡아내냐면 문제 2번에 보면 사례가 나오잖아. 사례 나오면 여기서 민권보다 국권이 우위인. 그래서 저거 보고 있잖아. 국가의 권력이 우위에 있다. 민간의 권력이 우위에 있다. 저딴 식으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의 요구 조건에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포인트니까 요걸 가지고 제시문 1번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 제시문 1번이 엄청 길어졌어. 그럼 제시문 1번이 단락이 1개, 2개, 3개야. 자, 제시문 1번이 단락이 1, 2, 3야.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찾는 거야. 자, 여러분 해설서에 이렇게 옆에 날개도 나와 있는 제시문 해설되어 있는 거 있지? 숫자 막 번호 1, 2, 3 이렇게 매겨지는 거. 그게 첫 번째 단락만 요약할 거야. 자, 첫 번째 단락. 이게 비문학이니까 P, Q로 돼 있을 거야. 즉, 주장과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 주장을, 즉, 소주제문을 요약하는, 논지를 요약하는 공식이 술이라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이거. 여기 반복되는 단어 뭐야? 뭐가 반복돼? 개별성. 개별성. 또 자유, 개별성, 자유.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자, 그럼 이제 결론 지시어. 결론을 지시하는 단어가 어디 있어? 부사어. 그러나 있잖아. 그러나. 문제는 이거다, 이거. 그러나 문제는 이거다, 이거. 그럼 그러나가 있으니까 이거는 딴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A 대 B다, 이거. 그럼 A와 B 이야기가 있다. A는 뭐고? B는 뭐냐, 이거. B를 보니까, 문제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다수가 자발성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경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간주하는 게 문제다라고 디스하는 거잖아. 까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 이 B의 입장에 틀렸다라고 생각해. 이놈이 문제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입장은 무슨 입장이야? 제일 중요한 키워드? 어떤 입장이야? 뭐 한다고? 자발성이 어떻게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무엇을 하는데? 누가 무엇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 방해가 된다고. 그럼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거,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입장을 뭐라고 해? 자발성이 뭐가 된다고? 방해가 돼.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 방해가 돼. 즉 자발성이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됨.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패러프라이징, 단어를 바꿔주는 거. 사회 문제론. 그러면 사회 문제를 개혁한다. 사회 발전이구나.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한다. 요거 사회 발전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이렇게 단어를 바꿔주면 네가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A는 뭐냐 이거? A는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즉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그것은 반드시 따라다니는 요소고 그것은 필요 요건이다. 이거. 굉장히 뭔가 중요한 거네.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이거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성의 자유는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바로 필요 요건, 필요 조건이다. 이거. 그럼 개별성의 자유를 충족하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이거. 여기서는 자발성이, 그런 개별성의 자유, 자발성이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된다. 이거. 그래서 상반된다. 이거. 상반되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싫어한다. 여기에 대해서 싫어한다.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한 단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은 제시문가를 통으로 읽지 말고 한 단락만 두 번, 세 번 읽어서 이렇게 잡아내야 됩니다. 한 번 쓱 보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누구다? 출제자다. 응? 그럼 두 번 보고 이렇게 정리했다? 박 교수님 정도 된다. 세 번 봤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잘했다. 엄청 잘한 거다. 이거. 자, 여기까지 했어,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 봐봐. 모든 인간은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단락을 요약해봐.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뭐가 반복되니? 그래. 인간의 가치가 반복돼. 결론 제시어는 어디 있니? 결론 제시어. 하고자 하는 말. 결론을 지시하는 부사. 결국 찾았어. 결국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뭐다? 쭉 인간성을 향해 어떤 태도. 즉 인간성을 향해 어떤 태도인데 그거 뭐야? 존중하는 태도다. 그러면 인간에게 모든 사람한테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 부여라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해서 상대방 각 개인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거. 그 뒤에 뭐 하고 있어? 이 인간성에는 하고 이것을 뭐 하고 있어? 상술 하고 있다. 상술. 그러면 인간성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요소. 필수적인 요소. 인간성을 이루는 요소는 뭐야? 요거잖아, 요거. 뭐, 이성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욕망과 충동. 그래서 욕망과 충동도 어떻게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성은 이성에 대한 존중 플러스 욕망과 충동까지 존중하세요. 이 말이다. 자, 이렇게 요약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 가볼까? 자, 세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뭘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뭘 반복하고 있죠, 지금? 어떤 게 보여요? 결론 제시어는 보이나요?
여기 있잖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라고 나왔어. 야, 이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 인간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고 활력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연대의 끈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자, 이거 P면 Q이다, 이거. 이렇게 되면 뭐만 한다, 이거. 어떻게 되면? 자, 나아가 인간에게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역시 대단히 중요한데, 인간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인간 자체다. 이거. 인간은 본성상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기가 아니고 생명을 불어넣는 내면의 힘에 따라 사방으로 스스로 잘 발전하려고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 자, 인간은 뭐야? 스스로 자라고 발전한다. 이거. 뭐가 강해? 개별성이 강해.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의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별성이란 것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거다. 이걸 전제로 한 개별성, 이것을 전제로 한 개별성, 이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이 개별성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진다? 뭐 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양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생동감 넘치게 되면서 동시에 연대가 강화된다. 자, 전제조건,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개별성을 존중하면, 즉 각 개인의 인간성을 존중하면, 그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연대가 강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 하고 있어요? 전제가 뭐야? 각 개인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 즉 개별성을 존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연대가 강화된다. 즉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죠? 그래서 자유를 강화하는 거죠. 그럼 뭐 하지 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뭐 하지 마라? 제한하지 말라. 자,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 자, 이제 제시문 2번을 찾아보자. 2번. 첫 번째 단락. 야, 단락이 길어. 단락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단락은 짧고 두 번째 단락 길지.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찾아보자. 뭐가 보여? 국가에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 이런 게 보이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나는 또 하나가 눈에 보여. 뭐가 보여? 이쪽에서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뭐야? 여기도 자유를 강조하는 누가 나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 나오지 않니? 자,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A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도 불구하고 B가 나온다. 이거 B가. 그리고 전부 자유지상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첫 번째 A는 공공재, 공공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 같은 활동은 국가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게 자유지상주의자다. 자유가 최고야. 자유가 무조건 최고야 하는 게 자유지상주의다. 그래서 A 대 B가 있다. 이거. A가 뭐냐? A는 여기서는 A 대 B면 B다. 이거 B. B를 강조하는데 B는 공공재,
공공재, 그 다음에 서비스, 공적 서비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A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반국가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국가에 대해서 반대해.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반대하느냐? 국가가 주관하는 국정화폐, 국정화폐 대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대체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자는 국정화폐 그것 물갈이 되고 가상화폐가 차지할 것이다.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슈퍼맨 같은 개인들이 인터넷으로 똘똘 무장한 슈퍼맨 같은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므로 국가가 강조하는 규제는 무시당하고 무력화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규제는 어떻게 된다? 없어질 것이다. 무력해질 것이다. 무력해진다. 무력해짐. 누구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성사되는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이, 개인적 네트워크가 국민국가를 갈아치울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국가가 개인 간 네트워크로 바뀔 것이다. 무력화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거대한 전체를 이룰 것이고, 그 결과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우월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우월성을 가질 것이다. 누가? 자유가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또 효과적, 실용적일 것이다 라고 A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요거 A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근데 여기서는 A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A가 틀렸다. 그 뒤에서부터 할 거라고. A가 틀렸다. A의 주장이 틀렸다 이거야. 자, 여기서 이들의 생각은 이렇게서부터 이제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와?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보여? 메타버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사례로서 메타버스 이야기한다. 이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A 대 B가 있다. 소개하는 거고. 다음, 메타버스가 두 번째 단락인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 메타버스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뭐 한다? 막 사례를 설명했다. 이거. 하지만. 야, 이제부터 내 얘기 할게. 이거. 하지만, 이 기획에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정치적 이슈를 강구하는 오류가 된다. 이거. 요 기획,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술 결정론자들이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 기획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이거. 그 숨겨진 이야기는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오류를 범한다.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탄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다. 이거. 그리고 각 개인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자유를 고양하며 국민국가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한다. 뭐가? 국민국가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뭐가? 정보 테크놀로지가. 즉,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들이 국민국가의 권력을 축소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법적 권력 구조가 자율적인 개인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대체된다. 자,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 권력 구조는 사라지고 자율적인 개인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다. 자, 그런 얘기를 쭉 한다. 그래서 메타버스 예찬론자이기도 한 그는 기술 기업들이 창조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고통이 없는 인류,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아바타처럼 자신의 모습을 언제든 변형할 수 있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규약, 갈등 이런 거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뭘 보여주고 있어? 아주 환상적인 면, 어떤 기술 결정 논자들의 어떤 메타버스의 화려한 것은 중앙집권에서 벗어나서 탈중앙집권화 될 것이다 라고 막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니네는 메타버스 이런 기술 결정론자들의 주장은 탈중앙집권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냐면 오류를 범한다 이거. 니네도 오류다 이거. 오류다 이거. 어떤 오류냐면 요 메타버스의 기획 안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이슈를 요걸 간파해야 되는데 요거 간파 못하는 오류를 범한대. 니네들 정치적 이슈 놓치고 있어? 라고. 그 정치적 이슈가 여기 나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제 페이스북 이야기하는 거야. 야, 메타버스 이야기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 이야기하는 거야. 페이스북. 자, 이제 페이스북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야. 페이스북은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조여오고 애플과도 싸워야 돼. 그래서 이제 골치가 아파. 회사 운영 내 맘대로 못하게 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메타버스는 기술 세력이 권력을 쟁취하고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해방기일 수밖에 없다. 그 공간에서는 정부에 불려 달릴 일이 없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지시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가 페이스북 특유의 반국가적 철학으로 스며들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 마케팅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결론 제시야.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느냐. 페이스북과 메타버스. 자, 페이스북은 뭐 하고 싶으냐면 국가 권력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느냐. 정부의 지시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면 권력을 쟁취하고 인류를 통치하는 거야. 야, 페이스북, 뭐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기술 권력이 뭘 대체한다? 그냥 권력을 기존의 정치 권력, 기존의 권력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다. 야, 요거 알아야 된다. 요거 눈치 까야 된다. 요게 정치적 이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비판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야. 국가가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다. 국가가 뭔가를 제재를 해야 된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하는 게 제시문 2의 입장이고, 뭘 비판하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뭘 차지하려고 한다? 야, 요놈들은 기술 권력이 기존의 권력을 대체해서 자기네들이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숨겨진 이슈가 있어. 그거 비판할 수 있어야 돼. 결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탈중앙집권화 하면서 규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기술 권력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 권력을 대체해버리려고, 권력을 딱 삼켜버리려고 한다 이거. 그거 눈치채야 된다. 눈치 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으로 가는 거지. 자, 이제 제시문 3번. 제시문 3번은 어떻게 되냐. 제시문 3번은 단락이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다. 이거. 자, 첫 번째 단락 보자. 이거. 첫 번째 단락 무슨 얘기 하냐 이거. 뭐가 눈에 보이니?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니? 인격. 또 인격. 그 다음에 또 결론 제시가 있니? 결론 제시가 혹시 보이니? 야, 이게 결론 문장. 접속사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 다시 말하면. 그러면 A라고 말했는데 A를 다시 말하면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A를 부연 설명하는 거야. 자, A를 부연 설명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A는 다시 말하면 B다. A를 다시 말하면 B다. 그리고 이것은, 자, 이것은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여기까지 해서 B다. 이것은 C를 말하고 이것은 D를 말한대. 그러니까 야, A를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B인데 A는 B로 간다. 다시 말하면 부연 설명했다. 자, 이것은 뭘 말한다. 또 이것은 뭘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제일 끝에 있잖아.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 이게 뭐냐면 외적에 치니까 상호간의 권리 침해를 어쩌고 쭉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이 A를 다시 말하면 B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C가 되고 그러면 이건 다시 또 D가 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을 했는데 바로 뒤에 넘어가면 무슨 말이냐? 이게 있어.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앞에 있는 거 이것이 홉스가 말하는 국가의 본질이다. 그러면 지금 앞에 첫 번째 단락은 무슨 말하고 있어?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럼 국가가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요? 국가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 국가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거다 이거. 마치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이거. 그게 뭐냐? 권리를 스스로 다스리는 권리를 내가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 주권을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한다. 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쭉 해서 세상에는 Z까지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걸 A가 갖고 있는 주권, B가 갖고 있는 주권, 이걸 전부 하나에게 양도하는 거야. 어디? 대한민국이라는 인격에, 또는 윤땡땡이라는 정부한테, 그 사람한테 넘긴 거다. 그렇게 넘긴 거다. 자, 그래서 자신들 모두의 인격을 지닌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 또는 합의체, 어떤 정부, 그걸 임명해서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가 모두 본인의 것이 되고 본인에게 종속된다 이게. 그럼 여기서 국가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거지. 그지? 요거 국가가 하는 일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동의, 화합 이상이 되는 거고 하나의 인격이 결합돼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거. 자, 이제 정리해 볼게. 야, 이거는 이런 거네. 국가란 무엇인가 했을 때 만인, 즉 다수가 다수가 만인과 신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신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권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단 하나의 인격체.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공공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다. 이걸 위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안전하지 않고 서로 막 권리 침해한다 이거. 서로를 괴롭히고 외적이 침입하고 서로 권리 침해를 한다 이거.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이것이 홉스가 말한 국가의 본질이다. 이제 국가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의 본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즉, 그래서 다시 또 부연 설명하는 거야. 국가의 본질은 A인데, 즉, 그걸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야. B. 자, 1호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요거다, 이거. 알 수 있는 건 요거다. 그래서 이제 C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A가 뭐냐? A는 평화와 방위를 위해서 힘과 권력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즉, 국가란 놈은 권력을, 주권을
신의 계약에 따라 인위적인 누구한테 몰아준다. 평화와 방위의 책임을 지도록. 자, 그래서 그 힘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목적으로 만인의 상호 합의와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의 합의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신의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부연 설명했어. 두 번째 단락은 그럼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권력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리고 만인과 만인이 인위적인으로 인격체한테 신의 계약을 한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와 같이 국민들이 신의 계약을 통해 그들의 모든 권력을 대표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절대 주권론 이러한 절대 주권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권론의 옹호는 이렇게 되지. 옹호는 홉스를 비판하는 요점의 하나이다. 자, 홉스는 반론이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았다. 반론이 있을 거라고 봤다.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 무슨 얘기를 했다? 야, 홉스의 절대 주권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고 그렇지만 필요성이 있다. 홉스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반론도 존재한다. 절대 주권론의 사회 철학자들은 어떤 반론을 했어? 홉스를 비판했어. 어떤 비판을 했어? 어떤 비판을 했냐고. 비판. 다소 극단적인 면이 있다. 극단적인 면. 야, 얘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극단적인 면이 있다. 어떻게 극단적이야?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극단적인데 어떻게 극단적이야? 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했어? 강력한 절대 주권이야. 강력한 절대 주권이 바로 뭐야? 본인들이 계약의 주체로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이라면은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절대 주권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그 동의한 국민 스스로 그냥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너무 극단적인 면이 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A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절대 주권자가 A를 결정해버렸어. 그럼 A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야.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거야. 그건 너무 가혹하고 극단적인 면이 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거. 필요한 이유가 뭐야? 필요한 이유가 뭐지? 이성이야? 아니야. 필요한 이유가 뭐지? 이성이 아니야. 뭐지? 비창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도 못하도록 그것으로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분열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무슨 상태냐? 지배자가 있는 상태. 지배자가 있어. 그게 권력자가 모든 걸 갖고 있어. 지배자. 그럼 지배자가 없는 분열된 상태의 비참함보다는 지배자가 있는 게 낫다. 만인의 투쟁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야, 서로 막 A, B, C, D가 서로 막 핥히고 물어뜯고 그래. 그래서 공공의 평화나 안전이 없는 상태야. 그런 공공의 평화와 안전이 없는 분열된 상태의 비참함보다는 차라리
권력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낫다. 이거. 극단적인 면이 있지만 몰아주자. 이거. 그래서 이쪽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 무엇에 의해서? 절대 주권론을 기반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 자, 이제 답은 이렇게 되네. 여기서 이제 여기 좀 지어볼까? 자, 답은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 가면 첫 번째 입장 A라는 입장과 B라는 입장이 이제 충돌하면, 자, A라는 입장은 개별성의 자유가 중요한 입장이다. 이거 제시문 1번이다. 제시문 2번과 3번이 뭐다? 요거 국가가 어떤 제한을 가해야 된다. 국가가 제한을 해야 된다. 개별성의 자유가 중요해서 이거 국가가 제한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1, 3이 나눠졌어. 여기까지 하면 1단계는 맞은 거야. 1단계. 이제 2단계는 뭐냐? 요놈과 요놈이 같지만 2번이 생각하는 것과 3번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요 차이가 뭐야? 그 차이를 찾아봐. 볼까? 여기 볼까? 둘 다 공통점이 뭐야? 국가가 개입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국가가 개입을 안 하면, 국가의 간섭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요 기술 결정론자들이, 기술 관료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는 기술 권력들이 국가 권력을 대체해버린다. 그래서 국가의 제한, 국가가 간섭을 하지 않으면 기술 권력들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여기는 어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지배자가 없으면, 국가 권력이 없으면 비참함이 있고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평화와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 그러면 거기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거. 그럼 국가 간섭하자. 이거.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국가 간섭이 없었을 때 부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거. 여기도 국가 간섭이 없었을 때 부정성을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뭐야? 국가 간섭이 있는 상태가 더 낫다. 이거. 국가 간섭이 없는 상태의 부정성보다는 그래도 국가 간섭이 있는 게 낫다. 이거. 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찾으면, 자, 국가 간섭의 부재 시, 국가 간섭이 없을 때 요거는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어.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 야, 국가 간섭이 없으면 안 돼. 부정적 결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가의 그 과도한 개입, 국가 간섭, 과도한 국가 간섭의 부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간섭이 없는 것이, 간섭 부재가 더 비참하다. 국가가 간섭하면, 절대 권력화되면, 절대 권력이 나타나면, 야, 이거 내가 A라고 결정 안 했지만 A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섭 부재는 비참하다. 국가 간섭이 없으면 부정적인데, 이건 국가 간섭이 없으면 더 비참하다. 이거보다 더 비참하다. 그래서 국가 간섭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여기는 국가 간섭이 없었을 때 부정적인 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매트릭스 보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제시문 1번. 그래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 제시문 2번과 제시문 3번은 제한해도 된다. 이거. 근데 차이 나는 건 이거다. 이거. 제한해도 되는데 차이 나는 것은
둘 다 제시문 2번과 3번이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국가 간섭이 없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여기서는 국가 간섭의 부정성은 있다 이거. 요거 있는데 그렇지만 간섭의 부재가 더 부정적이다 이거. 간섭 없는 게 더 부정적이다 이거. 자, 요게 간섭이 없으면 부정적이고 간섭이 없으면 부정적인데 국가 간섭으로 인해서 부정성도 존재한다 이거. 요거 간섭이 없으면 더 부정적이다. 자, 국가 간섭이 없으면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둘 다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2단계까지 가야 된다. 2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예시답안이다. 예시답안에서 예시답안 제법 길어. 제시문 1, 제시문 2, 3 이렇게 나오고 반면 제시문 2는 어떻고 제시문 3은 어떻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문 2, 3의 차이점도 보여준다 이거. 그래서 분량이 제법 많은데 대학 측은 예시답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대학 측이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다 쓰면 최소한 800자 분량이 나온다 이거. 그럼 원고지 지금 대학 측은 원고지가 아니고 성균관대는 줄글로 돼 있잖아. 그 줄글로 대학 노트로 돼 있는 걸 거의 꽉 채워야 될 거다. 왜? 배점이 40점이라서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1번에 대한 해설이었어. 자, 이 1번을 바탕으로 2번과 3번을 갈 거야. 자, 2번, 3번에서 만나자.